자, 여러분, 선수 시리즈 로베르트 레반도프스키입니다. 이미 우리가 청룡이 집필한 책이기 때문에 한번 영상을 올린 적이 있는데, 또 저희가 이제 광고로 말씀드린 이유는 그만큼 최근에 레반도프스키가 가장 각광받는 넘버9 스트라이커이기 때문이죠. 레반도프스키를 지금 이길 만한 9번이 보이지 않습니다. 없죠. 아예 없죠. 네, 아예 없습니다. 압도적입니다. 지난해에 발롱도르가 열렸다면 메시도 얘기했죠. 레반도프스키의 것이었다라는 얘기를 했고, 올해 메시가 발롱도르를 탔지만 이 최고의 공격수라는 새로운 신설 부문에서 레반도프스키가 탔기 때문에 뭐 명실상부한 현존 최강의 스트라이커라고 보면 되겠는데, 이 지난번에 케빈 데브라이너 같이 선수 한 명에 대해서 좀 깊숙하게 굉장히 맞아요. 스타일리시한 책에 네. 내용이 담겨 있거든요. 사진도 많이 있고 특히나 이제 레반도프스키에 대해서 제대로 알 수 있는, 정말. 뭐 데브라이너도 마찬가지였지만 이 선수 한 명에 대해서 제대로 탐닉할 수 있는 그런 책이라고 볼 수 있겠고, 뭐 여러 가지 어떤 역사, 도르트문트 시절, 그렇죠. 바이언 때 시절뿐만이 아니라 폴란드 레슈노 지역에서 태어났대요. 거기에 사진도 나와 있기 때문에 레비의 팬이라면 이 책은 꼭 구매해서 보실 만한 포인트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 클럽 커리어, 국가대표 커리어까지 쭉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평전, 백과사전, 화보집이 총 직결된 레반도프스키 완전판 도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레반도프스키의 동료들, 이런 선수들의 정보도 있습니다. 재밌어요. 보기도 편해요. 네. 예. 그리고 텍스트가 엄청나게 많고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부담이 덜하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 추천을 드리자면, 축구 좋아하시는 분이면 이거 소장 시리즈로 소장하면 이거 이뻐. 멋있어. 그래. 인테리어로도 굉장히 좋은 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선수 시리즈 로베르트 레반도프스키입니다. 리버풀은 오늘 새벽에 머지사이드 더비 경기가 있었고, 네. 리버풀 출신의 제라드는 아스톤 빌라를 이끌고 있는데 오늘 맨시티를 상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부임 후에 첫 패를 당했죠. 네. 1대2로 이제 패배를. 2연승 후 첫 패배. 그렇죠. 당했는데, 근데 이제 빌라 감독으로 부임하고 극적인 변화가 분명 일어났어요. 네. 결과를 보면 딘 스미스는 5연패로 경질이 됐고요. 네. 그러면서 바로 스티븐 제라드가 아스톤 빌라의 새 감독으로 소개가 됩니다. 아스톤 빌라의 제라드는 부임하자마자 2연승을 달리면서 강등권이던 팀의 순위를 순식간에 11위까지 끌어올렸어요. 물론 이번에 맨시티에게 패하면서 현재 순위는 13위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정말 강등권 직전까지 갔었던 아스톤 빌라인데 이걸 단번에 중위권 위치로 끌어올렸다는 점은 일단 제라드의 어떤 큰 성과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만큼 프리미어리그 아래쪽에 안 좋은 팀들이 좀 많긴 해요. 네. 그래도 아스톤 빌라 부임해서 2연승 거두면서 승점 6점 쌓았고 순위를 확 끌어올렸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빌라의 제라드는 분명 안정적인 좋은 네. 출발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자, 빌라 기준으로 기록이 하나 있습니다. 1998년 존 그레고리 감독 이후 네. 빌라 역사상 두 번째로 부임 후 첫 두 경기를 모두 승리한 감독이 스티븐 제라드가 됐습니다. 이런 기록들이 은근히 찾아보면 많이 나와요. 뭐 부임 후 첫 뭐 원정 뭐 네. 3연승을 기록한 감독, 뭐 맞아요. 이런 유형들. 오파 보면은 되게 데이터베이스 정리가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해외에는. 이 분야 네. 갑은 디마테오 아닌가요? 디마테오. 부임 후 첫 시즌 챔스 우승. 아, 그렇지. 이건 진짜 텔란도 아니, 쉽지 심지어 더블이야. 더블. FA컵도 우승했거든. 이건 진짜 쉬운 일이 아니라고 네. 생각합니다. 그것도 도중 부임인데. 그렇죠. 아무튼 근데 한지플릭은 또 트래블이라. 그러네. 한지플릭은 임시 감독으로 부임해가지고 트래블을 한 사람이어가지고. 그렇게 보면은 역시 이런 기록들은 정말 세워놓고 보면 대단한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엄청 많아요. 날고 네. 긴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첼시 미넨. 그렇죠. 네. 첫 경기 브라이튼전과 두 번째 경기 팰리스전이 사실 공격진의 조합이 좀 바뀌었는데, 첫 번째 브라이튼전이 약간 4-3-3에 가깝게 나와서 와킨스, 잉스, 부엔디아 이렇게 3톱을 구성을 네. 했고요. 두 번째 경기인 팰리스전은 4-2-3-1에 가깝게 나와서 와킨스 원톱, 그리고 애슐리영, 제이콥 램지, 레온 베일리 선수가 3톱, 2선을 형성했습니다. 세 명이 애슐리용. 네, 애슐리용이요. 영이 어제는 교체를 출전했고. 예. 좀 독특한 일이죠. 어쨌든 이렇게 세 명의 2선을 구축한 형태로 팰리스전에 또 선발을 꾸렸는데, 공격진은 아마 제라드 감독이 계속 바꿔가면서 테스트를 좀 할 것 네, 같습니다. 왜냐하면 뭐 지금 어쨌든 부임한 지 그렇게 오랜 기간이 지나지 않았고. 와, 근데 테스트를 하는 동시에 네. 실리를 좀 찾는 것 같아요. 아스톤 빌라는. 지금 좀 네. 놀랐던 게 아직도 제라드 감독이라는 게 좀 입에 안 붙어요. 아, 그래요? 뭐 그지 않나요? 약간 제라드 감독이라고 하는데 아직 뭔가 모르겠어요. 저는 램파드 감독님 막 이래가지고 제라드도 금방 붙는데. 근데 좀 어색하죠. 왜냐면은 램파드는 램파드도 처음에 어색했어요. 그러니까 램파드는 전 램파드 모두 어색했어. 처음에 다 어. 나는 캐릭 감독 대행도 졸라 이상해 지금. 그러니까. 캐릭 감독 대행은 진짜 이상하고. 졸라 이상해. 아르테타는 이제 좀 익숙하고. 익숙하죠. 아르테타는 근데 하도 욕을 많이 먹어가지고. 그래서 더 그것 익숙하죠. 때문에 익숙한 거. 근데 뭐 우린 레인저스 영상을 사실 찍을 일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솔직히 말하면 나는 김상식 감독도 좀 이상해. 그렇지. 그럴 수 있겠다. 네, 코치로 첫 굉장히 시즌이잖아요. 오랜 기간을 있었기 때문에. 네. 예. 그러니까
제라드 감독 익숙해져야죠. 근데 이제 빌라의 감독으로 좋은 출발을 했습니다. 제라드 전술의 포인트를 좀 보자면 선수들의 폭을 굉장히 중앙으로 좁게 세우고 있어요. 딘 스미스 때 아스톤 빌라의 문제점은 간격이 너무 넓다는 점이었는데 네. 그래서 허리 쪽의 선수들이 맥긴도 그렇고 분명 많이 뛰는 선수들이 있지만 정말 그 간격이 벌어지면서 선수들이 약간 중구난 방식으로 뛰는 느낌을 오연패 기간 동안 많이 보여줬습니다. 이거는 결국 아무리 좋은 선수들을 빌라가 가지고 있고 영입을 했다고 해도 넓은 간격 하에서는 선수 개개인이 느끼는 부담이 매우 크기 때문에 절대 좋은 현상이 아니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간격이 벌어지는 건 그만큼 상대 입장에서는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 많아지는 거죠. 네, 예. 그래서 딘 스미스 감독의 팀은 그러한 문제가 있었는데 네. 스티븐 제라드는 눈에 띄게 선수들을 좁게 세우면서 특히 중앙 쪽으로 선수들이 많이 좁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러면 수비하고 공격에서 모두 효과가 발생하는데 수비에서는 상대가 중앙을 쉽게 통과하지 못하죠. 네. 그만큼 중앙 쪽을 확실하게 제라드 감독의 빌라가 간격을 좁게 세워서 틀어막으니까 네. 중앙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강점이 생깁니다. 공격에서는 4-2-3-1 기준으로 2선이 안쪽으로 좁게 서면서 중앙 미드필드들 2선 모두 공격수를 확실하게 보조하는 것이 가능해요. 중앙 쪽에서도 수적 우위를 만들 수 있고 여기에 2선이 좁게 서니까 좌우 윙포워드가 좌우측 플레이메이커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에서 애슐리 형이 특히 왼쪽 플레이메이커처럼 왼쪽 하프 스페이스에서 관여가 되면서 펠리스전에는 좋은 또 찬스들을 만들어내기도 했었고요. 이런 것처럼 중앙의 수적 우위를 만들 수 있고 네. 중앙에서 이 2선의 날개에 위치해 있는 선수들을 약간 플레이메이커에 가깝게 더 많이 공격진을 지원할 수 있다는 점과 중앙 미드필드도 언제든 공격진에게 바로 박스 안으로 침투를 하면서 박스 안의 숫자를 많이 가져갈 수 있다는 이점이 생기게 되는 거죠. 이럴 때 폭은 역시 레인저스 때도 그랬지만 제라드 감독도 풀백을 되게 전진시켜서 쓰는 편이에요. 네. 전술 기조가 약간 클럽하고 분명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좌우 풀백을 되게 공격적으로 모두 전진시킨다는 점이 특히 흡사한데 지금 빌라에서도 마찬가지로 좌우 풀백에 있는 캐시와 뭐 타겟과 같은 선수들이 깊이 올라가는 공격적인 모습을 좀 보여주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폭을 제공하는 부분에서도 풀백의 움직임을 좀 볼 수가 있는데 네. 그래서인지 아직 부임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세 이제 경기, 세 경기째. 네, 세 경기 모두 특히 뭐 맨시티전은 사실 기록적으로 어쩔 수 없고 첫 번째 경기와 두 번째 경기를 봤을 때 모두 점유율은 밀렸어요. 근데 상대 진영으로 나가는 속도가 빨라서인지 슈팅이 많았습니다. 이 부분을 보면 브라이튼전 때 아스톤 빌라는 37%의 예. 점유율이 기록했고 펠리스전도 마찬가지였어요. 똑같이 37%였습니다. 오. 근데 슈팅은 브라이튼 6개, 빌라 9개, 펠리스 8개, 빌라 10개 오히려 슈팅을 더 많이 시도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게 레인저스 때를 보면 스티븐 제라드가 분명 점유율을 신경 쓰지 않는 감독은 아니에요. 네. 그때는 오히려 뭐 전력차도 당연히 생각을 해야 되겠지만 리그에서 어쨌든 레인저스는 그래도 탑독에 위치니까 네. 뭐 셀틱이랑 거기는 완벽한 양강 체제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 근데 근데 이게 앞서서 브라이튼도 그렇고 팰리스도 그렇고 이 나열한 팀들 보죠. 브라이튼 점유율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축구 구사하고 이 크리스탈 팰리스도 비에이라 감독 오면서 약간 그 이전에 호지슨 체제랑은 완전히 지금 다른 축구를 또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뭐 어느 정도 점유율적인 측면에서 밀렸다? 저는 이해가 아예 안 가는 건 아니에요. 네, 그래서 빌라에서는 아직 시간이 필요하니까 예. 확실하게 이 부분은 조금 더 시간을 거쳐가면서 보완이 될 거라고 보이지만 네네. 그래도 슈팅을 더 많이 시도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조금 실리적으로 경기가 또 됐다는 거죠. 어쨌든 상대 진영으로 빠르게 넘어가면서 또 선수들한테 자신감을 아마 많이 부여한 게 아닌가. 그러니까 아직도 시즌 끝나려면 멀었지만 강등권에서 당장 탈출하려면은 나중에 이제 승점을 이제서 좀 쌓아보자가 아니라 지금 당장 쌓아야 되기 때문에 제라드 입장에서는 저는 굉장히 실리적인 선택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리고 이제 확실하게 좀 잡고 가져야 되는 팀이나 아니면 그래도 강팀이지만 우리가 무승부까지는 봐야겠다라는 팀들 상대로 승점을 얼마나 따느냐가 나중에 강등권 싸움 딱 눈 보죠? 그러면 진짜 나비 효과 엄청 세다니까요. 그렇죠. 후반부로 갈수록 지금 2연승 이거 엄청 큰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그 이번 맨시티전은 사실 당연히 점유율은 밀렸죠. 예. 36%, 37, 37, 36 아주 귀신같이 좀 비슷한 수치를 유지하고 그러네요. 있고 예. 뭐 이번 경기 당연히 슈팅이 밀렸지만 이거는 맨시티하고 체급 차이를 어쩔 수 생각했을 때 없죠. 맨시티 상대로 네. 솔직히 슈팅수 앞선 팀 얼마나 된다고. 이거는 뭐 예상이 됐던 맨시티가 얘기입니다. 물론 어느 정도 로테이션을 가동한 거는 맞지만 그래도 맨시티인데. 그럼요. 네. 그래서 어쨌든 스티븐 제라드 감독도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볼이 없을 때 선수들의 움직임이 좀 더 발전되어야 한다. 그래서 뭐 점유율은 밀렸지만 오히려 과감하게 슈팅을 시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선수단의 어떤 분위기를 많이 끌어올렸다.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점유율도 올라올 것이다. 라는 부분을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제라드 감독 부임 이후의 어떤 특징은 선수 기용에도 있어요. 애슐리 형 활용이 특히나 좀 놀랐습니다. 맞습니다. 예. 이전까지 올 시즌에 애슐리 형이 다시 빌라로 복귀를 했지만 드문드문 기회를 받았거든요. 근데 제라드 부임 이후로 지금 정경기 출전 중입니다.
브라이튼전에 교체 투입이 돼서 16분을 뛰었는데 1도움을 기록했고요. 팰리스전에 선발로 나와서 85분을 뛰었는데 1도움을 기록했고요. 이번 맨시티전은 부상 때문에 바로 교체 투입이 됐어요. 네네네. 전반전에 예상과 다르게 전반에 교체 투입이 됐는데 59분을 뛰었습니다. 85년생 애슐리 형의 나이는 36살입니다. 종윤 형과 동갑이죠. 근데 그런데도 네. 여전히 이 후위원 때 지금 영국 날씨 대단히 춥잖아요. 네. 막 눈도 오고 심지어 빌라 후위원장이 한번 얼어붙었을 정도로 엄청 추웠던 날씨가 있었는데 근데 애슐리 형이 여전히 반팔 차림으로 훈련하고 있대요. 티언인가요? 오. 티언이도 지난 시즌에 그거 있었는데 눈 졸라 오고 있는데 워밍업도 혼자 반팔 입고 있어가지고 네. 사진 한번 찍혔었거든. 그러니까 애슐리 형이 이렇게 열정을 보여주면서 팀 분위기에도 영향을 좀 주고 있다고 하고 그런 영을 제라드 감독은 눈에 들어왔는지 확실히 아낌없이 쓰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어떤 선수 기용의 특징은 나칸바의 활용이 될 텐데 네. 제라드 부임 이후로 3경기 모두 선발로 나서고 있어요. 진 스미스는 사실 조금 활용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중요 빈도를 두진 않았었던 선수거든요. 그렇죠. 애슐리 영도 마찬가지고. 그쵸. 근데 나칸바가 지금 확실히 수비형 미드필드 주전으로 뛰고 있는데 수비의 보탬이 되는 부분에 제라드 감독이 감명을 받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맥긴, 루이즈의 3선전도 좋지만 이들을 좀 더 전진시키고 공격적으로 활용하려면 한 명은 확실하게 수비적으로. 수비를 해줘야 좀 돼. 잡아줘야 되거든요. 없을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까지 네. 조합은 조금 애매했거든요. 저도 빌라 경기를 몇 경기 중계했는데 이제 뭐 제이콥 램지, 존 맥긴, 뭐 더글라스 루이즈 뭐 이런 식으로 네, 바꾼다고 맞아요. 쳤을 때도 되게 애매하거든요. 더글라스 루이즈가 그렇다고 해서 엄청 전문적인 수비형 미드필더로 보기 좀 힘들어요. 아니죠. 오히려 조금 더 볼을 차는 유형의 네. 미드필더라고 봐야지. 맥긴도 사실 전진을 해야 되는 전진해야 매력이 더 수비적으로 나오는 쓰긴 좀 아깝죠. 아깝죠. 그러니까 네. 더 전진을 해야 되는데 그 조합은 너무 간격이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제라드 감독은 딱 보자마자 문제를 살폈는지 나칸바를 바로 수미의 주전으로 세우면서 밸런스를 좀 잡아준 거죠. 밸런스를 잡아주고 맥긴과 더글라스 루이즈에 대한 확실한 커버를 네. 좀 주문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칸바가 이렇게 뛰게 되는 점 이런 부분이 좀 인상적이라고 보이고 여기 이제 맥긴이 뭐 당연히 맥긴 선수는 원래도 정말 많이 뛰는 스타일인데 제라드 감독 부임 이후에 더 많이 투지를 보여주면서 에너제틱한 모습으로 좀 인상을 남기고 있습니다. 훈련의 특징도 좀 있는데 이거는 기사를 좀 보니까 시간을 굉장히 엄수시킨대요. 오. 지각과 같은 거 좀 늦는 부분들 무조건 제라드 감독은 엄격하게 규율한다고 합니다. 를 좀 이렇게 좀 타이트하게 네. 가져가네요. 그러니까 이런 시간을 좀 어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처벌을 한다라고 좀 보면 되겠고 행동에 있어서도 행동 강령 중시를 많이 한다고 하죠. 그 정도로 이제 훈련에 있어서 선수들에게 엄격하게 태도를 좀 요구하는 부분이 있고 매점에서 디저트, 뭐 테이블 소스 그리고 소시지를 포함한 이런 선수의 영양에 해가 될 수 있는 품목들을 모두 제거시켰다고 합니다. 네. 간식거리들을 좀 없앴다는 얘기겠네요. 네, 군것질거리를 없앴다. 예, 랩추 종류에서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있나요? 군것질거리? 일단 음료수. 아, 음료수. 음료수 그리고 이제 팬들이 선물로 보내주시는 뭐 과자 사실 먹을 게 좀 많죠. 그렇죠. 회사가. 예. 근데 이 아스톤 빌라 훈련장은 그렇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고 선수 개개인과 대화를 굉장히 자주 하더라고요. 네. 와킨스, 밍스 등에게 기존의 이제 코어 라인을 형성했던 네, 선수들이죠. 네. 리더십을 강조해주고 있고 구단에서 경기를 자주 뛰지 못한 쌍송에게 계속 오르강 상송. 개인적으로 대화를 많이 하고 있대요. 중요한 그래서, 부분이에요. 네, 상송 선수한테 자신감을 예. 계속 회복시켜주려고 제라드 감독이 많이 케어를 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엄청 중요한 사실 거죠. 아니 제라드 입장에서 이거를 당연하게 해야 되는 게 이가 지금 단 3경기에서 뛴 선수 말고 20라운드, 30라운드 넘어서 제라드가 어떤 선수를 중용할지 지금 예측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내가 이후에 너의 장점을 이거를 알고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널 쓸 거야 라고 굉장히 얘기를 해주는 게 중요하죠.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은 선수 입장에서는 감독이 나 쓰지도 않고 바뀌었는데 나 떠나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 수도 있는 그쵸? 거고. 네. 예. 다행히 제라드 감독은 이렇게 선수와의 소통에서도 네. 늘 좀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겨울 이적 시장을 이제 예고하는 아스톤 빌라인데 풋볼 인사이더에 따르면 제라드는 스쿼드 축소를 원한다. 아, 잉여 자원들을 좀 정리하고 네. 싶어 하는구나. 그래서 겨울 이적 시장부터 베르트랑 트라우레, 엘가지, 트레제게 중에 2명은 방출될 수 있다고 하는데 지금 네. 베르트랑 트라우레와 트레제게는 부상 중이긴 합니다. 저 딱 그 말 하려고 했는데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부상이 꽤 잦은 유형이다. 맞아요. 트레지그는 이제 좀 장기 부상이라서 좀 그렇긴 불운한 한데. 부상이고 네. 엘가지가 그나마 좀 경기를 뛰고 있죠. 제라드는 그리고 새로운 센터백과 중앙 미드필드 영입을 원하고 있다고 하는데 네. 몇몇 지역지 보도에서는 메타겟의 기동력에 의문을 표하고 있기 때문에 왼쪽 풀백 영입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요. 베티캐시야 뭐 말할 것도 없이 잘하고 있으니까. 예. 네. 그래서 겨울 이적 시장 동안에 과연 제라드 감독을 확실하게 지원하는 빌라의 이적 시장 행보가 좀 적극적일지 여부도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네.